할까요? 227페이지입니다. 예. 문제 이제 경보 설비 쪽에 문제가 227페이지. 맞습니다. 예. 227페이지에 문제 1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학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번은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통신 촬영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구, 그 다음에 길이가 500m 이상의 터널. 이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터널 같은 경우는 1000m 이상인 터널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구에 설치를 하니까 3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2번은 왜 틀렸는지 봐보면, 우선 해설을 한번 봐보면, 유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은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근린생활시설하고 그렇게 해서 500짜리는 없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 중에 500제곱미터 이제 그 단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600, 1000, 2000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1번은 이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500이 나왔기 때문에 틀렸고, 2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봐보면, 이제 근린생활시설 중에 목욕장은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600 이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00 이상 중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가로에 봐보면 목욕장 제외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목욕장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은 600 이상이 맞고, 이제 목욕장은 1000 이상이 맞고,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 시설도 1000 이상. 통신 촬영 시설이 이제 방송 통신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1000 이상. 그래서 목욕장은 1000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문제라서 지하구하고 터널만 애워놔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구역 설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하나의 경계구역이 3개가 아니라 2개 이상 건축물에 이제 미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400이 아니라 600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60이 아니라 50m 이하로 합니다. 3번의 터널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네, 이게 맞습니다. 100m. 이제 100m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하나의 경계구역이 4개 이상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이제 해설 한번 읽어보면 아시니까요. 네. 그 다음에 넘겨서 3번에 각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15층 건축물
두 개의 동이 서로 인접할 때 자동화지 탐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경계구역을 설정한 것은 15층짜리 두 개의 동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네요. 1번은 각각의 건물에서 두 개 층마다 묶어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이제 두 개 층, 두 개 층을 묶어 이제 이게 답인데 앞에 한번 다시 넘겨서 2번 한번 봐볼까요? 2번 앞에 다시 넘겨서 그래서 해설에 봐보면 2번에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래서 두 개 층을 하나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해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합쳐서 두 개 층을 합쳐서 500제곱 이하면은 두 개 층을 하나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는 두 개 층을 하나로 할 수가 없는데 500제곱 이하가 되면 하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3번 봐보면 3번 봐보면 1번 지문이 각각의 건물에서 두 개 층마다 묶어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층이 200이니까 두 개 층을 합하면 400이니까 500 이하니까 두 개 층을 하나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각각의 건물에서 세 개 층마다 묶어 그래서 세 개로 묶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3번에 인접한 건물 두 개 동의 같은 층을 연결하여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였다. 이제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4번 각각의 건물에서 전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묶어서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층을 하나로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지하구의 길이가 1500m인 곳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최소 경계구역은 몇 개로 하여야 하는가? 이제 지하구 같은 경우는 700m를 하나로 합니다. 그러면 1500m니까 2점 몇이니까 3개 경계구역이 700m를 하나로 합니다. 터널은 100m, 지하구는 700m.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경계구역에 관한 내용 중 가로 안에 옳은 것은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최대 5m입니다. 5m 미만.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m 미만. 6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4층 이상의 소방 대상물에는 어떤 기기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이제 전화 통화가 발신기하고 가능해야 됩니다. 수신기에서 발신기하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7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맞습니다.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맞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 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맞습니다.
수신기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가 아니라 0.8m 이상 1.5m 이하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다음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P형 수신기의 비상전원 시험은 무엇이 정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AB 전원으로 전환되며 정전 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무엇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비상 전원 시험은 이제 상용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그렇게 되고 또 상용 전원으로 이제 전환이 복구될 때 그래서 답은 상용 전원. 상용 전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9번은 P형 발신기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조작 스위치는 0.5가 아니라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맞습니다. 표시등은 3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한다. 맞습니다.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10번에 수신기를 나타내는 소방시설 도시기호로 옳은 것은 수신기가 1번 1번이 맞습니다. 기호가 이제 3번은 부수신기고 오른쪽 4번은 중계기 도시기호입니다.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감지기 중 주위 온도 또는 연기량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바라는 방식은 이제 온도나 연기 변화에 따라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른 전류치, 전압치 이것을 출력을 한다라는 것인데 변화에 따라 그래서 아날로그식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뭐 50도, 70도, 80도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신호가 달라져요. 이제 그런 게 아날로그식입니다. 연기도 양이 작을 때, 좀 더 많을 때, 아주 많을 때 그렇게 이제 양에 따라서 이제 신호가 따로따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 아날로그식. 그래서 아날로그 연기 감지기, 뭐 아날로그 열 감지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감지기는 천장 또는 판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맞습니다. 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하고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네, 맞습니다. 조응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할 때 공칭 작동 온도가 주위 온도보다 10도가 아니라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20도. 그래서 이제 평상시 온도에서 20도 더 올라가면 감지기가 작동을 합니다. 종훈식 감지기가. 그래서 어디 식당에 주방의 온도가 평상시에 이제 음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70도 된다라고 해요. 70도는 좀 높은 것 같고 한 60도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불이 나면 그것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60도에서 이제 80도 되면 그때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4번의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13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계기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맞습니다.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맞습니다.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층의 배선의 스위치가 아니라 과전류 차단기인데 13번이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해설에 봐보면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번에 전원의 정전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여 상용 전원 및 예비 전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맞습니다. 중계기가 뭔지는 아실까요? 중계기가 뭔지 아실까요? 뭡니까 선생님? 잘 연기하는 기지. 이제 R형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건데 이제 감지기하고 수신기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요. 중계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약간 어려운데 이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4번에 다음 중 감지기의 종별이 옳지 않은 것은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종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성능을 겸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온화식 감지기는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 전류가 변하여 작동하는 것. 이제 일국소라는 것은 이제 한 부분. 그래서 스포트형을 이야기합니다. 한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은 이온화식 감지기는 이제 이온화식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예요. 연기. 주위 공기가 일정한 온도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거. 이제 이온화식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 때문에 온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종식 스포트형 감지기 성능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보상식이라는 것은 차동식이나 종온식이 기능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작동하면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다음 중 부착 높이가 4m 이상 8m 미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제일 먼저 4m 미만에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4에서 8m 미만에 설치하는 게 있는데 불꽃 감지기는 모든 층에 다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종온식 스포트형 2종
2종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종하고 1종만 가능합니다. 종은식은 특종, 1종, 2종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4m 미만에서는 2종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4에서 8m 좀 더 높아지면 2종은 사용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설에 한번 좀 더 봐보면, 차동식, 보상식, 종은식, 이제 이온화식, 광전식. 그래서 이제 복합형은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은 이제 몇 종 그런 게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식이나 광전식을 보면은 이제 둘 다 연기 감지기인데 1종, 2종, 3종이 있는데 3종은 사용할 수가 없고 1종, 2종만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종은식은 특종, 1종, 2종 중에 2종 사용 못하고 이제 이온화식이나 광전식은 1종, 2종, 3종 중에 3종을 사용 못하고 가장 마지막 거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6번 부착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일 경우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는 이제 15에서 20m 미만이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열 감지기는 무조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동식 스포트형 이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온화식이나 광전식은 연기 감지기인데 이제 2종, 3종은 사용 못하고 이제 1종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꽃 감지기는 무조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5에서 20m 미만은 이제 연기 중에서도 1종만. 그래서 4m 미만, 그 다음은 4에서 8m 미만, 그 다음은 8에서 15m 미만, 그 다음은 15에서 20m 미만. 네 번째 높이에요. 네 번째. 그 다음은 20m 이상. 그렇게 높이가 5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 단계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광전식, 광전식 1종, 2종. 광전식의 1종, 2종. 차동 이온화식의 1종, 2종. 연기 감지기는 2종까지 가능하네요. 차동식 분포형. 뭔가 답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해설에 앞에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이 있으려나? 218페이지에 봐보면 218페이지에 봐보면 있는데 218페이지에 그 표에서 네 번째 15에서 20m 미만 거기에 봐보면 이온화식이나 광전식 1종만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연기복합형 가능하고 불꽃 감지기 가능하고 그래서 다시 문제로 와서 16번에 봐보면 해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차동식 분포형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온화식이나 광전식
방식도 일종만 가능하고 연기 복합형 가능하고 불꽃 감지기. 그래서 해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설은 8에서 15m 미만 그걸 해놨어요. 해설은. 예. 그래서 앞에 표하고 좀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예.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7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있어서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그래서 불꽃 감지기는 모든 층에 가능하니까 2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제 해설에 봐보면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은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봐보면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천장 및 반자의 높이가 20m 이하인 장소. 이하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상인 곳에 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목욕실,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 이런 곳 설치하지 않습니다. 4번에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이런 곳에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해설에 봐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 부착 높이 4m 미만으로서 연기 감지기 3종을 설치할 때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3종은 5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아래 해설에 봐보면 1종, 2종은 150이고 3종은 5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좀 더 올라가면 1종, 2종은 이제 150의 반절 75의 연기 감지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에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인 차고에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는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차동식 스포트형 1종, 2종, 차동식 분포형 1종, 종원식 1종. 아래 이제 해설에 한번 봐보면, 환경 상태에서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적응 장소가 주차장, 차고, 화물 취급소, 차로, 자가 발전실, 트럭 터미널, 엔진 시험실 이런 곳에는 이제 차량의 배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적응열 감지기가 있는데 종운식은 X라고 되어 있네요. 표에 봐보면. 그래서 정운식은 사용할 수 없다. 종운식은 어떤 주방 그런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종운식은 적응성이 없다. 그 외에는 다 적응성이 있습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열 아날로그식 불꽃 감지기 다 적응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봐놓으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번에 차동식 감지기의 리크 구멍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제 오동작 비화재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화재보, 화재가 아닌데
이제 동작하는 거이 비화재보이. 니크 구멍이라는 것은 감지기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바늘 구멍보다 약간 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온도가 약간 올라가더라도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온도가 그 공기가 좀 빠져나가니까 이제 비화재보를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다음 감지기 중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에 적응하는 감지기는 어느 것인가? 네, 불꽃이 노출. 그러면 불꽃이 노출되는 곳에 불꽃 감지기를 설치할 수는 없겠죠. 네, 항상 불꽃이 있는데 불꽃 감지기가 항상 작동해 버리니까.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사용하니까 온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종온식 감지기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해설에 봐보면 또 환경 상태에서 불을 사용 설비로서 불꽃 노출 장소. 예, 그래서 종온식하고 열 아날로그식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X고. 그래서 이제 불을 사용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종온식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아래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도 마찬가지죠. 예.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곳들은 대부분 종온식을 사용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 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맞습니다.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촉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맞습니다. 검출부는 15도가 아니라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5도입니다. 5도. 4번의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네, 맞습니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공기관, 이렇게 얇은 튜브로 돼 있어요. 이제 뭐 주사 바늘 거기 닌 거에 이렇게 줄처럼 가느다란 고무 튜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4번.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중 어떤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가? 2m 이하면은 천장에서 0.15m 이내에 설치합니다.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번.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는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불꽃 감지기, 축적 방식의 감지기, 종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 이런 것은 사용할 수가 있고 광정식 스포트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해설에 봐보면 나와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죠.